그러다가 제가 복직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을 했는데 신우가 당시 일을 쉬고 있어서 아이를 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먼저 도와주겠다고 말해주는 것도 고마웠고 남편보다는 차라리 신우가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신우는 아이를 보러 온다고 해놓고서는 아이는 방바닥에 방치한 채 집에서 쉬느라 바빴어요. 제가 고마워 음식이라도 주문해주면 그것만 먹고 아이는 제대로 챙기지 않았죠. 심지어 기저귀를 몇 시간 동안 갈아주지 않아서 엉덩이에 발진이 심하게 나기도 했는데 그때서야 상황을 알게 된 저는 신우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아가씨, 아이가 울지 않았어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기저귀를 한 번도 안 갈아주면 어떡해요? 아무리 그래도 기저귀를 갈아줘야죠. 아이 대변이랑 다 섞여서 여기 엄청 독이 올랐대요. 이거 며칠 동안 쓰라리고 아플 거라고 하는데 조금 신경 써주지 그랬어요. 이 정도면 아이가 불편해서 계속 울었을 거라고 하던데 아이가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진짜로? 안 울었다니깐요. 제가 알았으면 기저귀 갈아줬겠죠. 그리고 언니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기저귀 발진 나가지고 빨개진 애들 많다고 하더구만. 이거 그냥 흔하게 있는 일이래요. 언니가 이렇게 저한테 화낼 일이 아니라고요. 아니, 내가 언니한테 돈을 수억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정도가 심하니까 그렇죠. 병원에서도 이 정도로 놔두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대변 보고 그냥 놔두니까 더 심해진 거라고 하잖아요. 냄새도 나고 아이도 칭얼거렸을 게 분명한데 아가씨는 절대 아니라고 해서 제가 더 화나서 그래요. 그리고 아이 왜 분유는 잘 안 먹이는 거예요? 제가 적어도 몇 시간에 한 번씩 먹여야 한다고 적고 갔잖아요. 오늘 분유도 한 번밖에 안 먹였던데요. 애가 안 먹는데 그럼 억지로 먹여요? 그냥 계속 자니까 내버려 두었고 깨나서 잘 노니까 그냥 놔뒀고 나중에 울어서 먹이니까 또 자고 그 다음에는 기저귀 발진 올라와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리고 어른도 아침 거르고 점심 먹고 몇 시간 뒤에 저녁 먹는데 아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언니, 저 솔직히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언니 맘충이에요. 애써서 애 봐줬더니만 지적이란 지적은 다 하고 있네. 신우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정보도 알지 못했고 심지어 제가 적어준 대로 아이를 먹이지도 기저귀를 갈아주지도 않았죠. 몇 시간 동안 방치해놓고서는 화를 내는 저에게 오히려 예민하다면서 맘충이란 소리까지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화를 냈는데 시모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너 네가 뭐라고 우리 딸한테 뭐라고 하니? 아이 그거 좀 잘못 봤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화를 내면 되겠니? 그래도 제가 너희 생각해서 아이 봐주겠다고 하고 간 건데 네가 뭐가 잘나가지고 애 귀를 이렇게 눌러놔? 원래 아이가 기저귀 찾아보면 발진도 나고 그러는 거지. 네가 그렇게 예민하니까 우리가 살 수가 있니? 네 눈치를 봐야 해. 어머님, 그냥 단순하게 발진나서 화낸 거 아니에요. 애를 보는데 하루 종일 분유를 한 번만 줬어요. 그리고 기저귀도 한 번만 갈아준 거고요. 애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유 먹고 기저귀도 몇 번씩 갈아요. 아이 돌보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모를까봐 어떻게 분유 타고 몇 번 먹이고 몇 시에 먹어야 하는지도 다 적어줬는데 그거 한 번을 안 봤어요.
그럼 제가 화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깐깐하게 굴 거면 네가 애를 봐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애를 맡겨? 네가 그런 태도니까 네 애가 아픈 거야. 네가 좋은 마음 먹고 사람을 대하면 네가 그렇게 아프겠니? 사람이 나쁜 마음 먹어서 행동하니까 그게 다 자식한테 가는 거라고. 넌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네 탓을 해야지. 어디서 도와주러 간 사람한테 그렇게 혼내니? 정말 내가 듣다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우리 애한테 너희 애 봐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애 봐준 값은 꼭 주고. 전 시모의 말에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신호가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 모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 이것저것 다 꼼꼼하게 적어서 전달을 해주기도 했고 제가 말로 설명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아이를 방치했기 때문에 이사달이 났음에도 시모는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했죠. 남편에게 말을 하니 뭘 몰라 그럴 수 있다면서 다음에는 신우에게 아이를 맡기지 말라는 말만 했을 뿐이었어요. 그 집에서는 그 누구도 제 편이 없었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나서야 한다는 걸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결심했고 아이가 아플 때면 멀리 계시는 친정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돌봐주시게 되었어요. 남편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다시 복직을 했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이 더해지면서 그럭저럭 집안은 굴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가 결혼을 하겠다면서 남자친구를 소개해줬는데 생각보다 훤칠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빠르게 상견례가 진행되었고 결혼은 수월하게 이어지는 듯 했어요. 시모랑 신우는 좋은 집에 시집을 간다는 생각에 정말 신이 나 했습니다. 역시 우리 딸 결혼은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나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다니 정말 장하다. 딸, 시집가서도 이 엄마 챙겨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우리 딸 시집 보낼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도 요즘은 시집가서 그 집사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니 친정에도 자주 오고 그리고 처음에 기선제야 말지? 처음에 잘해야 평생 네 자리를 만드는 거란다. 알고 있지 엄마. 나도 내가 결혼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집안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그때 상견례에서 들었지? 저쪽 집에서 집 해준다고 한 거. 나도 몰랐는데 남자친구 이름으로 벌써 집 준비해뒀나 보더라고. 다음 주에 집에 같이 가자는데 나 너무 설레는 거 있지? 엄마, 내가 시집가면 엄마 앞으로 편안하게 해줄게. 알았지? 그래. 아들이라곤 하나 있어도 이 엄마 편하게 못 해주더니만 그래도 딸이 현우였네. 며느리 너도 앞으로 분발해야 되겠다. 이제 사이도 들어오면 너랑 비교되지 않겠니? 우리 사이는 능력도 좋고 집안도 빵빵하고 앞으로 우리 딸 호강시킬 일만 남았네. 그나저나 너는 왜 상견례에서 그렇게 썩은 표정으로 있었니? 아니 내가 사돈 보기 민망해가지고. 네가 그런 얼굴로 있으면 어떡해? 왜? 배 아프니? 예, 너도 그 정도면 결혼 잘한 거지 뭐. 우리 아들 정도면 다정하고 좋은 남편 아니니? 시모와 신우는 좋은 집안과 사돈이 된다면서 무척이나 좋아하셨고 상견례 이후로 시댁에서는 결혼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그러던 중 전 10년 동안 일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과도한 업무도 업무였지만 육아, 살림, 일까지 모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기 때문이었어요.
조금 쉬어가고 싶어서 사직 의사를 내비친 후 퇴직을 하게 되었고 1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동안 쌓인 퇴직금도 많더라고요. 남편에게만 퇴직금에 대해서 말을 해뒀는데 퇴직금이 들어오는 날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바쁘니? 안 그래도 너 만나려고 했는데 내가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바빠서 말이야. 만나서 말해야 하는데 급하니까 전화로 말할게. 오늘 네 퇴직금 들어오는 날이지? 그 돈 네 신우한테 보내렴. 결혼하려고 하니까 혼수며 예단이며 준비해야 할 게 많은가 보더라고. 네 퇴직금이면 네 신우 결혼 준비 다 될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온 거 맞지? 내가 계좌 보내줄 테니까 빨리 보내줘. 급하다고 하니까.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신우 혼수 비용을 왜 제 퇴직금으로 주라는 거세요? 지금 제 퇴직금을 신우한테 다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어머님, 그거 제 퇴직금이에요.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쌓은 제 퇴직금이라고요. 그리고 빌려달라고 부탁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돈을 그냥 신우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아니, 내가 이래서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랑 말을 하기가 싫다니까. 넌 친정에서 예의 교육 안 받았니? 이런 거 다 해주는 거야. 네 남편이 누구야? 신우 오빠 아니니? 신우가 혼수해 가야 하는데 당연히 가족으로서 그런 거 해줘야지. 오빠가 못 해주면 네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퇴직금 고작 얼마나 한다고? 우리가 그 정도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싸게 끝나는 거니까 황당한 소리 그만하고 얼른 보내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게 예의라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 돈이고 어머님이 보내라 마라 할 돈도 아니에요. 저희 결혼할 때 어머님이 저희한테 뭐 해주신 것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받으면 받지 어떻게 제가 드립니까? 어머님, 지금 잘못 전화하신 거예요. 저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네가 못 살면 뭐 어쩔 건데? 남의 아들 등골 다 빼먹고 이제 와서 도움받아 네 자식 다 키워주니까 혼자 먹고 살려고 튀는 거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가중고생은 다 우리 애들이 했는데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이혼을 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돈이나 보내. 염치요? 염치 없는 건 당신네들이지. 당신네 식구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면서 사는 건 안 보여요? 그저 자기 좋은 대로만 보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당신 자식들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알아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어디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요. 네가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니? 네까짓 게 뭐라고? 위자료 내놔 그러면 네가 그렇게 나가면 공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지금껏 해준 거 다 내놓고 나가. 저는 뻔뻔하게 제 10년 퇴직금을 요구하는 시모의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났고 그보다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행동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해와 그 돈을 신우에게 보내주라며 말을 했죠. 전 왜 그래야 하는지 물었지만 남편은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저를 나무랐어요. 이로써 전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정말로 그동안 참아왔던 것을 터트려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전 그전부터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육아휴직을 했던 것이 아니라 퇴직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 사실을 숨기고 육아휴직을 했다면서 아이를 보려고 했는데 막상 아이를 보다 보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일은 구하지 못하고 돈은 돈대로 없으니 모든 것을 놔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복직을 할 때쯤 이 사실을 알았었지만 전 남편의 자존심을 위해서 조용히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시 복직을 했다며 저에게 숨기고선 출근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백수로 지냈었습니다. 그간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월급이 반으로 줄었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받은 퇴직금으로 조금씩 생활비 통장에 넣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남편의 뒤를 캐면서 알게 된 것 중 충격적인 것은 시댁에 돈을 보내주기 위해서 대출까지 많이 받아왔다는 것이었죠. 특히나 신우의 결혼 준비를 위해서인지 남편은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신우에게 보내준 내역도 있었어요. 모든 내역을 가지고 전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더니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속이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아이를 보려고 육아휴직을 말했었는데 회사에서 절대 안 된다면서 그러려면 퇴직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홧김에 퇴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취직이 안 됐어. 그래서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너무 예민해져 있고 우리 집 때문에 화도 많이 난 상태라 나까지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숨기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돈은? 그럼 왜 돈은 수천만 원이나 빚진 건데? 내가 이것까지도 모를 줄 알았어? 당신 이름으로 돈도 수천만 원 빌려놓고서는 그 돈 모두 네 엄마랑 신우이한테 다 보내줬잖아. 그건 왜 보내준 거야? 당신 수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 많은 돈을 그냥 보내줬냐고. 그래 놓고서는 왜 나한테 퇴직금까지 달라고 했던 건데? 그거 동생이 결혼하면서 필요한 돈이 있었어. 저쪽 집에서 결혼하면서 주신 집 있지? 거기 혼수 리스트를 보내오셨는데 다 고급 리스트로 보내오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맞춰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내가 잠깐 빌려준 거야. 근데 나중에 동생이 다 갚는다고 했어. 결혼하면 어차피 남편 월급 자기가 다 관리할 거라고. 어쨌든 미안해. 당신한테 말 못해서. 근데 이혼만은 절대 안 돼. 그래 놓고서는 모자라니까 내 퇴직금까지 당연하게 내놓으라고 했던 거야? 정말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한 거구나? 내 퇴직금. 나 당신이랑 못 살아. 그동안 나한테 속였던 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대출 받았던 거, 그거 다 이혼 사유인 거 알고 있어? 당신 어머님이 나한테 막말하고 화내고 소리쳤던 것도 다 이혼 사유야. 절대로 당신이랑 못 살아. 전 그동안 남편이 대출을 숨겨왔던 내역과 퇴직금과 모두 탕진한 내역, 시모가 저에게 막말을 했던 내용들을 모두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할 때 남편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이라며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 주장했거든요. 끝까지 재산을 가지고 가겠다는 남편을 보면서 조금의 마음도 모두 사라져버렸고 재산 분할은 남편의 탕진 내역과 그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들로 인해서 제가 대부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하니 저에게 연락을 해와 욕을 날리던 시모는 결국 신우와 남편을 다시 걷어가게 되었죠. 들어보니 신우는 상대 집안 요구를 맞춰주지 못해서 파혼을 했다고 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우와 남편 때문에 시모는 매일 집안일과 빨래, 거기다가 다시 일까지 하면서 돈도 벌어오고 있다고 해요. 전 친정 근처로 와서 요양을 하다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답니다. 지금은 몸도 마음도 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아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